2019년 11월 22일 아베 총리는 일본의 헌정사상 최장기 재임 총리가 되었습니다. 8년 넘게 장기 집권을 한 아베 총리의 경제 정책을 검증해 보겠습니다. 경영 컨설팅 전문가 코미야 카즈요시 씨는 2013년 4월부터 시작된 아베노믹스의 양적 완화는 일정한 효과를 내었지만 결과적으로 단기적인 대책으로 고령화, 인구 감소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무것도 내놓지 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2차 아베 내각에 출범한 것은 2012년 12월이었습니다. 2008년 리만 쇼크, 그에 이은 세계 경제의 불황,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경험하고 일본 경제는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2007년에 530조엔을 넘었던 국내 총생산이 500조엔 정도로 감소하였습니다. 아베의 경제정책이 중 첫째는 뭐니 해도 아베노믹스입니다. 처음에는 피폐해진 일본 경제의 재건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국내 총생산은 서서히 회복되었고 현재는 전후 최장기 경제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는 당초 대규모 금융 완화, 기동적인 재정 지출, 성장 전략 이 세 가지를 목표로 시작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2013년 4월부터 시작된 양적 완화는 금융 전문가들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중 기본 자금인 머니터리 베이스 잔액을 2년 만에 2배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돈을 시중에 엄청나게 푸는 것입니다. 그 결과 민주당 정권 시절에 70엔대까지 가던 엔구가 시정되면서 주가도 상승, 기업 실적, 특히 글로벌 기업의 실적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 디플레이션에 시달리던 소비자 물가도 한때는 1%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아베노믹스, 특히 양적 완화는 경기 반전에 공헌하였으며 현재 전후 최장기 경기 회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해나 문제점도 적지 않습니다. 양적 완화는 결국에는 단기적인 처방이었던 것입니다. 즉, 장기적인 성장을 가져올 성장 전략은 없었기 때문에 내놓은 단기 처방으로 성장 전략에는 규제 완화 등 통증을 동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이를 미룬 것입니다. 시작 당시 135조엔이었던 시중자금은 2년 후에는 당초 목표의 2배인 270조엔으로 현재는 500조엔을 넘고 있습니다. 이제 아베노믹스의 효과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본 은행은 480조엔이 넘는 국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대량의 공공기관의 주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일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변동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리스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제대로 알리지도 않으며 많은 국민들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또한 문제는 선심성 국고 지출이 계속되고 있어 재정이 점점 비대화,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예산은 약 102조엔, 내년도 예산은 105조엔 정도 예정입니다만 그중 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것은 겨우 약 60조엔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상당수는 재정적자입니다. 그 재정적자 잔고가 GDP의 200%를 넘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일본 이외에 없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재정을 확대해도 국민들의 생활은 나아지고 있지 않으며 체감 경기는 기준 이하를 계속 밑돌고 있으니 앞으로의 경제 전망도 밝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고령화율은 현재 28%를 넘고 있으며 계속 상승할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 초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반면 출생률은 오르지 않고 점점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비 등의 사회보장비가 계속 급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방안을 아베 정권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금과 다음 세대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부담이 될 것입니다. 아베는 8년이 넘는 장기 집권 동안 일본의 닥칠 위기를 극복할 장기 전략을 만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군국주의를 향한 헌법 개정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